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공공의 촉 시간입니다. 야구공, 축구공, 공처럼 둥글고 튀는 세상 진짜 공들의 얘기. 촉 좋은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자님, 오늘은요 야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주말에 프로야구 경기에서 정말 홈런보다 보기 정말 힘들다는 홈스틸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저께 잠실구장에서 기아와 LG 이 두 팀은 뭐 영원한 라이벌이죠. 그렇죠. 기아와 LG가 맞붙었는데요. 기아가 6대3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홈스틸이 나왔습니다. 예. 5대3으로 기아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쫓기고 있었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기아가 좀 5대0 먼저 5점을 내다가 LG가 석점을 따라붙은 상황이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겠네요. 네. 그 LG가 좀 따라잡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때 쐐기를 박는 홈스틸이 나온 거죠. 9회 초 만루 상황에서 예. 김규성이라는 선수가 예. 싹 눈치를 보는 거예요. 3루에 있다가 예. 포수하고 상대 투수하고 이렇게 좀 방심하는 틈을 놓치지 않고 그 틈에 홈베이스를 딱 달려들어서 세이브 된 겁니다. 홈스틸을 성공시킨 거죠. 그러면서 6대3 기아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홈스틸이 말입니다. 물론 선수 발이 일단은 먼저 빨라야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발만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이 들어가는 속도가 그러니까 더 쉽게 빠를 텐데. 얘기해서 악어가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예. 거기에 그 뭐 하나 먹을 게 있다고 그 새 같은 게 날라와가지고 팍 예. 파고 드는 거예요. 그럼 입 다물기 전에 빨리 먹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만큼 사실은 위험 부담이 많은 겁니다. 예. 실제로도 그러니까 홈스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1루에서 2루로 도루하는 것은 성공률이 70%가 넘습니다. 잘 뛰는 선수니까. 네, 잘 뛰는 뛰니까. 선수고 또 포수가 2루까지 공을 던지는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던지기도 쉽지가 않고요. 예. 2루에서 3루로 가는 거는 성공률이 그거보다 낮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됩니다. 성공률이. 예. 잘 뛰는 선수에 한해서는. 그런데 3루에서 홈은 투수도 바라보고 있고 포수는 딱 지키고 있고 또 공을 던지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성공시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결국엔 예. 발만 빨라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선수의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예. 재치가 있어야 되고 투수와 포수가 뭘 하고 있는지 경기 집중력도 정말 좋아야 되고요. 예. 반면에 상대팀이 또 잠시라도 방심을 하면은 예. 방심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그 상황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니까 정말 이 김규성 선수가 대단한 이 홈스틸을 성공시킨 거죠. 아, 그런데 이번에 홈스틸 자체는 그냥 홈스틸이 아니라 뭐 3중도로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그때 말이에요? LG 투수가 함덕주 선수인데 예. 공을 홈으로 던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투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3루 주자가 홈스틸한다 그러면은 빨리 공 잡아가지고 그냥 송구를 하게 되는데 이 함덕주 선수는 예. 투구판을 밟은 상태에서 그대로 투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예. 볼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주자에게 맞게 되면서 볼이 됐고 예. 그 사이에 1루 주자와 2루 주자도 같이 도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의 주자가 동시에 베이스를 밟았기 때문에 3중 도루로 기록이 된 겁니다. 아, 3중도로. 당한 팀에서는 정말 분위기 훅 떨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지긴 하지만은 대신에 한 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공시킨 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완전히 흐름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팀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고 반면에 당한 L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당한 거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죠.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따라가던 LG가 기운이 확 추격 의지가 꺾이게 되고요. 결국 기아가 6대3으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자, 초반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야구 초반 분위기 이제 뭐 초반이라고 하지만은 순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금 롯데가 예. 1등입니다. 롯데 1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갈매기 이게 부산 롯데 팬들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예. 어제 부산 사직구장 만원 관중이 일었는데요. 그 만원 관중이 이대호 선수 작년에 은퇴할 때 이후 처음으로 만원 관중이 들어찬 거예요. 예. 지금 롯데가 8연승 중인데요. 이게 8연승이 4,706일 만입니다. 11년 만이에요, 거의. 예. 그리고 10경기 이상 기준으로 롯데가 리그 선두에 나선 것이 2012년 7월 7일 이후 3,949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역사적인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롯데 입장에서는 물론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고 예. 사실 롯데가 시즌 전만 하더라도 모든 전문가들, 기자들도 그렇고 예. 하위권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좀
FA 선수들 유강남이라든지 노진혁이라든지 한현이라든지 이런 FA 선수들을 많이 보강하긴 했지만은 네. 어쨌든 그래도 우승권 전력은 아니다. 잘해야 5위다. 뭐 이렇게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초반에 완전히 부산 갈매기가 신바람이 났거든요. 올 시즌 롯데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어느 특정 팀을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롯데 그리고 기아도 지금 5연승인데 네. 롯데 기아가 잘해야 전통적인 강팀이 잘해야 프로야구 전체가 신이 나고 좀 흥이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롯데가 이렇게 초반에 잘하면 우리나라 올해 1년 이 그 구장을 찾은 경기장을 찾은 팬들 숫자도 뭐 다 전반적으로 그럼요. 올라가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기아, 롯데, LG. 그래서 세 팀을 엘롯기 동맹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세 팀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중 흥행도 좌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야구위원회가 제일 좋아하겠네요. 네. 다음 소식 뭐 축구 한번 아니 농구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챔피언 결정전 한창이죠? 그렇습니다. 안양 KGC 인삼공사와 서울 SK가 이 팀 또 굉장히 농구에서는 라이벌인데요. 예, 예.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1차전은 서울 SK가 승리를 했는데요. 2차전과 3차전에서 안양 KGC 인삼공사가 이기면서 지금 2승 1패로 안양 KGC 인삼공사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역대 챔피언 결정전에서 2승 1패로 앞선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는 팀 7차전까지 치르거든요. 예. 최종 우승을 차지하는 확률이 66.7%입니다. 그러니까 3번 중에 2번은 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삼공사가 야 우리 우승한다 이렇게 기뻐할 건 아닌 게요. 그렇죠. 예. 어쨌든 1승 2패에서 4차전을 이긴 팀이 그대로 5차전, 6차전, 7차전까지 이긴 경우도 그러니까 5차전, 6차전까지 내리 이겨서 우승을 차지한 경우도 5번이나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 SK가 오늘 4차전이 열리는데 예. 오늘 만약 4차전이 이기면은 시리즈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팀 지금 말씀하신 두 팀 지난해도 같이 한 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맞붙었는데 지난해에는 서울 SK가 정규 시즌 1등 그리고 예. 챔피언 결정전 1등을 우승을 차지하면서 통합 우승을 차지했고요. 예. 그 전에 이제 그 전 시즌에 안양 KGC 인삼공사가 우승을 차지했죠. 최근에 프로농구는 이 두 팀이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승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한 가지 이제 관전 포인트를 꼽는다면은 예. 서울 SK는 가드 김선영이라는 선수가 이끄는 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선영 선수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팀은 최강이 될 수도 있지만은 김선영 선수가 막히면은 참 어이없이 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선영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김선영 선수의 사냥꾼이 예. 안양 KGC 인삼공사에 문성곤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문성곤 선수의 아내가 바로 피기가 국가대표 광민정 선수인데요. 예. 문성곤 선수가 김선영을 얼마나 잘 막느냐에 따라서 예. 서울 SK가 이길 수도 있고 예.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선영이 문성곤을 뚫으면은 이기는 예. 거고 문성곤에게 막히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계 보시는 분들은 김선영과 문성곤의 공수 대결을 창과 방패의 대결을 유심히 지켜보시면은 오늘 승부를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재밌네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축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손흥민 선수 축구에 있었죠. 네,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일궈냈습니다. 예. 골 들어가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왜 시즌 초반에는 골을 못 넣나 싶었는데 예. 아무래도 감독이 바뀌고 나서 좀 손흥민 선수가 공격에 조금 더 집중하다 보니까 골 넣는 기회가 많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골 넣는 거 아닙니까? 몇 경기 지금 최근 5경기에서 4골을 기록 그러니까요. 중이니까요. 정말 골 결정력이 한창 좋을 때 올라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아깝게 오늘 토트넘은 3대4로 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반에 연속 3골을 내주면서 예. 참 오늘도 토트넘은 망하는가 보다. 지난번에 전반 25분 만에 5골 내줘가지고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도 수비가 완전히 망하는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 추격골 포함해서 3골을 따라 붙었어요. 예. 그래서 막판 3대3까지 동점을 만들었는데 경기 종료 직전에 아깝게 또 결승골을 내주면서 3대4로 패했고요. 뭐 보신 분들은 어쨌든 토트넘이 그래도 끈질기네라고 생각할 예.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경기를 아깝게 진 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이 기자님, 그 오늘 한 팀이 그 리버풀이랑 토트넘이랑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리버풀과 토트넘이었습니다. 선수는 손흥민 좋아하지만 팀은 리버풀 좋아하는 그 팬들이 많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요. 사실 우리나라 선수가 리버풀에 진출한 그게 없었는데 예. 이 리버풀이 전통의 강팀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팬들 가운데는 리버풀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또 글쎄요, 그 리버풀이 또 오랫동안 우승을 못했던 최근에 또 우승한 적이 있지만은 오랫동안 우승을 못했던 전통의 강호 이미지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리버풀이 우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또 모하메드 살라 이 선수가 또 이집트의 손흥민인데요. 예. 이 모하메드 살라에 대한 재밌는 얘기 잠깐 얘기하자면은
하세요. 예. 이 선수가 그 이집트 대선에 본의 아니게 이게 출마를 한 적이 있어요. 출마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집트 대선이 열렸는데 예. 뭐 살라는 출마를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집트 대선에 그 투표 용지에 국민들이 살라의 이름을 그냥 넣어가지고 심지어 이 표가 20%가 넘게 나왔습니다. 무효표일 텐데. 다 무효표가 된 거죠. 그만큼 살라는 진짜 별명이 파라오인데 현 시대의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있거든요. 예. 그 이집트의 그러니까 손흥민이라고 불러도 되고 뭐 그렇게 손흥민과 굉장히 비견이 되는 선수입니다. 축구 잘하는 선수 가운데는 정말 그 나라 가서 대통령 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조지 웨아라는 선수가 라이베리아 출신인데 실제로 이 선수는 라이베리아 현재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네. 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러니까 두 자릿수 10골 이상을 넣은 게 지금 벌써 10년째가 10번째. 2016, 2017 시즌부터 지금까지 7시즌 연속 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겁니다. 리그에서만 말이죠. 예. 이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10명밖에 안 돼요. 손흥민 선수가 10번째입니다. 예. 지금 뭐 해리 케인, 뭐 웨인 루니, 예. 뭐 그 프랭크 램파드 뭐 이런 예. 등등 정말 우리가 이름 알 만한 디디에 드록바 이렇게 이름을 댈 만한 세계적인 축구 영웅들이 이런 기록을 세웠는데 거기에 손흥민 선수가 10번째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꾸준히 잘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슬럼프가 당연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 시즌 부진할 수도 있고 예. 부상 때문에 다칠 수도 부상도 있고. 있을 예. 건데 손흥민 선수는 지금 7시즌 연속 꾸준히 10골씩 기록하면서 정말 최고의 선수임을 입증을 하는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네.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재 선수 얘기해 볼게요. 김민재 선수 나폴리 우승한다 뭐 이런 말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정말? 오늘 이기면은 우승하는 거였어요. 예. 지금 밖에서 그 홈 경기가 열렸었고 예. 뭐 홈경기 때문에 뭐 경기도 뭐 이렇게 뒤로 밀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살레르니 타나 예. 도시 상대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살레르니 괜찮습니다. 타나와 경기였는데 예.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이틀 전에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위와 경기 이게 경기 결과 2위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앉아서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나폴리가. 그 좀 너무 허무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 그래도 우리 경기하면서 우승을 스스로 확정짓고 싶다 이렇게 리그 사무국이 얘기를 해서 예. 경기를 이틀 미뤘어요. 예. 그리고 정말 모든 우승 준비를 다 한 겁니다. 팬들은 경기장 밖에서 막 폭죽 터트를 준비하고 있고 야 막 난리치고 있는데 예. 1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경기 막판에 동점골을 허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우승을 다음 경기로 미루게 됐습니다.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나폴리라는 팀이 우승한 게 뭐 30여 년 만이라고 33년?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89, 90 시즌에 디에고 마라도나가 활약할 때 네. 나폴리가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우승과는 거리가 먼 팀이에요. 심지어 뭐 거의 뭐 중하위권에 머무는 약팀입니다. 이 나폴리라는 도시가 뭐 굉장히 뭐 우리에게는 관광 도시로 유명하지만 사실 네.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고 예. 빅클럽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올 시즌 김민재 선수가 가세하고 또 오시엔이라는 선수 또 아프리카에서 온 공격을 잘하는 선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지금 세리에2의 돌풍 대이변을 일으키게 된 거고요. 역시 그렇게 해서 이번에 또 우승을 한다면 역시 1등 공신은 김민재 선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잘해도 좀 네. 안타까운 게 김민재 선수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지금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즌 끝나고는 나폴리를 떠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김민재 선수의 뭐 주가는 그만큼 또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잘하는 만큼 주가가 오르는 거고 더 빅클럽이 많은 돈을 들여서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선수라면 당연히 예. 더 높은 연봉을 위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김민재 선수의 존재가 이 작은 클럽 예. 어떻게 보면 군소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언더독 나폴리를 우승까지 이끈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김민재 선수가 지금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가장 핫한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우리 선수들이 잘하니까 우리 이 기자님 목소리도 함께 거졌습니다. 예, 이 기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